여러분, 자영업자 중에 4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야,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엄청 망했잖아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최저임금 올리고 나서 자영업자들 진짜 많이 망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진짜 많이 망했습니다. 2021년 정부의 통제 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줄폐업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22년 설문조사에서도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40%가 폐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요. 사실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충격적입니다. 가게 10개 중에 4개를 닫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가게 10개 중에 4개를 닫겠다. 지금까지도 많이 망했는데 또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장기 침체가 자영업자들을 버티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서요.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느낍니다. 어떤 충격을 느끼느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 과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고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빚을. 진짜 빚을 많이 졌거든요. 지금 2년 동안 계속 빚이 져왔거든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요. 카드로 돌려막기 한다. 신용대출로 돌려막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심각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40%가 만약에 폐업을 하면 그들은 뭘 먹고 사나요? 저는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빚을 갚을 돈도 없는데 당연히 먹고 살 돈이 없지요. 게다가 취업이라도 잘 되면 다행인데 지금 뭐 취업이 잘 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0%가 넘게 지금 폐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폐업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당연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영업 실적이 감소한다. 28.9%입니다. 자영업자 자금 부담이 된다. 17.8%고요. 임대료 인건비가 부담된다. 17.5%입니다. 낮은 경기 회복 가능성의 16.7%. 결국 돈이죠. 결국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나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현실로 지금 지표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죠. 거기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2020년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158만 3,330원이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월 최저임금이 182만 2,480원이에요. 월 최저임금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월 최저임금보다가 23만 9,150원이 적다는 거고요. 13.1%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158만 3,330원을 가지고 가게, 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돈벌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겨우 말입니다. 누구 말만 따라 목구멍에 풀칠만 할 정도예요. 풀칠만 할 정도. 이거 가지고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바닥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경제 규모 크기도 별로 안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기업이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비중은요. 25% 가까이 됩니다. 25%.
뭐 24.6% 이렇게 됩니다. 자영업 비중이 적지 않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 24.6% 25% 가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다가 자영업에서 생산하는 GDP 규모가요. 한 18% 정도 돼요. 18%. 우리 경제 전체 GDP 규모의 18% 20% 정도 됩니다. 적은 규모 아닙니다. 5분의 1의 규모예요.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수가 망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좀 답답해요. 예, 경제를 참 모르고 이야기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뭉개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폐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폐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대안이 없어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23.38%가 대안 없어 버틴다는 거예요. 대안 없어 버티면 될까요? 예. 게다가 경기 회복이 기대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당분간 쉽게 이게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나마 자금 사정이 된다는 사람들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는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안이 없어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대안이 없어서 계속 머물면요. 과연 언제까지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김병에 장사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상공인의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19.3%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47조 7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2019년만 하더라도 246조 7천억 원이었던 소상공인 부채입니다. 자영업자 부채 아니에요. 소상공인 부채가 2020년에는 294조 4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소상공인은 지금 결국 빚으로 빚을 막고 있다는 형국이 되나요?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5인 미만 사업장이 그러니까 4인까지 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영업자 부채는 또 얼마나 늘고 있어요 지금요. 말도 못하게 늘잖아요. 2020년 9월까지 보면 900조 가까이 됩니다. 900조. 결국 말입니다. 부채가 계속 쌓여간다. 부채가 계속 쌓여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결국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 없어서 계속 버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제 말입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임대료나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자재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서 이게 영업이익률마저도 굉장히 나쁘다는 사실이 영업이익률마저도. 이런 상태에서 계속 버틴다는 것은 어쩌면 모험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모험이라는 이야기.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해요. 무조건 버텨서 능사가 아니다. 움직여라. 뭐라도 움직여야지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 판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이에요. 빚은 빚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올 리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저는요. 스스로 변신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움직이셔야 돼요. 뭐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것은요.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형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끔 움직이면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늘 움직이기를 제가 권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다는 자체, 창살 없는 감옥이잖아요. 이런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자체가 심신을 피로케 합니다. 때문에 움직여서 몸과 마음을 좀 다스려가는 그런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